오늘 해볼 컨텐츠는 챗 GPT한테 무서운 이야기 해달라고 하기입니다. 솔직히 챗 GPT 아무리 발달했다지만 무서운 얘기하거나 재밌는 얘기하면 솔직히 한국인 입장에서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챗 GPT가 어느 정도로 무서운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챗 GPT야, 그러면 시청자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읽어주는 콘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무서운 이야기를 추천을 해줘. 지금 여러 가지 추천을 해줬어요. 1번 왕따의 유형, 고향의 신비로운 이야기, 죽은 자의 저주, 고전적인 귀신 이야기,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인물, 공포의 미궁. 그러면은 저는 죽은 자의 저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저주에 대해서 알려줘. 죽은 자의 저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마을을 배경으로 한 무서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죽은 자의 저주에 휩싸인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 그 이름은 신앙이 가득한 안식리. 그곳에서는 언제나 평화롭게 시간이 흘렀다. 친절한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 중 한 명으로 어린이들은 그를 이웃으로 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명씩 사라지면서 공포에 휩싸였고 죽은 시체를 발견할 때마다 그들은 찾을 수 없는 상처와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불안에 시달리며 마을을 돌아다녔다. 어느 날 마을 야산에서 노인의 이상한 행동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노인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야산으로 향했다. 이 모습을 목격한 몇몇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노인이 마을 야산으로 향한 그 순간, 그의 이상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미스터리한 느낌을 줬다. 그는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숲으로 사라져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뒤를 쫓아가지 못했고 노인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야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광경을 마주했다. 마을 야산에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한 여인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시체는 이상하게 파인 흔적과 함께 있었고 노인은 그 주변에서 무언가를 먹어치우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의 이상한 힘에 사람들은 물러날만 했다. 노인은 무서운 행태의 악기에 씌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마을에 퍼진 악귀 때문인 것을 깨달았다. 이제 악귀를 쫓아내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노인의 집을 찾아갔다. 노인의 집은 평소와는 다르게 무서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어둠이 짙게 감돌고 그 주위의 나무들은 갈라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노인의 집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건물은 스스로 꿈틀거리며 마치 어떤 악한 존재의 마음을 표현하듯 뒤틀렸다. 문은 부서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집 주변의 풀과 나무들은 마치 집이 저주받은 듯 어둠에 휩싸여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집 안에는 그동안 실종된 사람들의 시체들이 놓여져 있었다. 각자 다른 자세로 무언가에게 잡혀들린 모습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고통스러움과 공포로 뒤틀려 있었다. 노인의 집은 마치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시체들 사이로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공기는 죽은 이들의 비명과 함께 끈적이는 듯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더욱더 불안에 빠져들었다. 노인은 집 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몸은 끔찍한 변화를 겪었고 어둠의 힘이 그를 휘감고 있었다. 눈은 타오르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갖춘 악귀의 모습으로 비쳤다. 노인은 이제 그의 몸이 아니라 어둠의 존재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일단 노인을 포획하고자 했다. 등골이 서늘했지만 용기를 낸 한 남자가 먼저 달려들자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달려들었다. 엄청난 마력이 그들을 잡아먹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노인은 순순히 포획되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노인의 몰골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포획된 상태로 계속 울부짖을 뿐이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옆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을 데려왔다. 철사슬로 몸이 꽁꽁 묶여있는 노인을 본 순간 무당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벌벌 떨었다. 이렇게 강력한 악기는 처음이야. 이 악기를 물리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순간 감금되어 있던 노인 쪽에서 난생 처음 듣는 괴성이 들렸다. 무당에 집중하고 있던 온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고통에 몸부림치는 노인 쪽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어둠의 힘은 그의 몸을 강타했고 노인은 느리게 자신의 어깨를 숙여 악귀에게 몸을 내어주기 시작했다. 악귀는 노인의 살을 토해내면서 몸을 통해 마음을 향한 위협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노인의 몸은 악귀에 의해 흔들리며 살과 혈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시체를 집어삼키지 못하자 악귀는 자신이 몸을 지배한 노인의 몸을 먹기로 결심한 것이다.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눈이 시뻘게 진 채로 자신의 팔과 가슴을 파먹는 존재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증오와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었다. 노인의 몸이 악귀에게 삼켜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노인은 결국 흔적도 알아보기 힘든 상태로 처참한 몰골이 되었다. 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간만에 마을에는 해가 밝게 떴지만 마을은 악귀로 인해 남겨진 공포의 잔재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다. 노인의 희생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이제는 언제 다시 악귀가 마을을 습격할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마을 사람들은 끝나지 않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악귀는 사라지지 않고 또 누군가의 몸에 기생할 것이다. 무당은 악귀가 마을에 복귀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몸이 굳은 채로 쓰러졌다. 마을은 또다시 불안에 휩싸였다. 오, 여러분 솔직히 개 무서운데요? 아니 이게 생각보다 이거 무서운 음악도 깔고 좀 제가 디렉을 주니까 진짜로 무서웠어요. 지금 약간 제가 읽으면서도 소름이 돋았는데 약간 요거 제가 해보니까 나름의 노하우가 생긴 게 이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무서운 이야기를 해줘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뒤에 어떻게 썼냐면 좀 어떤 주제를 조금 더 깊게 줬어요. 예를 들어서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무서운 미스터리 사건에 관한 이야기에 관한 소설을 쓰고 싶어. 혼자 사는 조용한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어서 10페이지 분량으로 소설을 써줘. 이렇게 써주고 뭐 다음에 아까 말해줬던 죽은 자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써줘. 해서 이렇게 조금 더 보강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보충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자세하게 써달라. 5분 이상의 뭐 구어체 버전으로 써달라. 몇 페이지로 써달라. 뭐 이런 식으로 썼고 뭐 결국 어떤 결과 뭐 나중에 결국 할아버지의 몸에 악귀가 들어서 사람들의 시체를 잡아먹는 괴물이 됐고 할아버지 집에 불태워야 악귀가 빠져나간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소재를 계속 추가해주면서 내용을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무서운데 이거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 무서운데요. 이거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서 좀 재밌는 이야기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끝!